그렇죠. 그러면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지 뭐 요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속으로 참으면서 음. 근데 뭐 내가 이런 아. 얘기하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지는 않을까? 뭐 이게 나의 감정인지 상대의 감정인지 혼동이 오기도 음. 하고요. 네. 네. 그렇네요. 그게 나에게서 온 음. 마음이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어떤 경험이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참 동안 답장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음이 변했나? 내 문자를 피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걱정 많이 해봤죠. 뭔가 뭐 내가 잘못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사실 상대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계속 그 감정을 붙들고 얘가 마음이 변했나? 뭐 피하나?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런 걱정이 한번 시작하면 계속 나를 괴롭히기도 해요. 음. 근데 신기한 게 그런 감정이 상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쵸. 사실 그런 경우에는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 때문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투사라고 해요. 맞아요. 투사는 우리가 아주 쉽게 경험하는 그런 무의식적 현상이에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나는 그런 생각들과 감정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투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상대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인지 말이죠. 그쵸?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정쌤, 어릴 때 부모님께 너는 항상 착해야 해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적이 있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한테도요. 그래서 지금도 갈등이 좀 생기면 좀 내가 참지 뭐 그런 생각들이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지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속으로 참으면서 음. 근데 뭐 나도 할 말이 있기는 한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참는 거죠 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정쌤이 갈등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하는 패턴, 행동 패턴들이 바로 어릴 때 충족되지 못한 감정과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이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미해결 과제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나 욕구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넌 항상 착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아마 속으로 뭐 화가 나도 표현하지 못하고 음. 그냥 좀 참게 되는 그렇게 자라나게 되겠죠? 정확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릴 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욕구가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미해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화가 나도 그런 것들을 좀 참아야 돼 라고 배웠던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참는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해결 과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항상 인정받고 싶어 뭐 그런 감정들을 자주 느낀다면 그게 어릴 때 좀 그런 인정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또는 나는 항상 버려질 것 같아 라는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어릴 때 부모님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미해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행동을 계속 지배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좀 표현하기보다는 참게 되고 그러면 좀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해라면 어떻게 오해가 발생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바와 상대가 이해하는 바는 완전히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내 감정을 충분히 경험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그냥 그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났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군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해결 과제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중 하나가 접촉경계 혼란이라고 해요. 말이 어렵죠? 맞아요. 그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쉽게 말하면 나와 타인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이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뭐 그거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한마디 했을 때 그게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뭐 싫어하나? 내가 무능한가? 이렇게까지 좀 생각이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반복이 되면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쳐요. 나와 타인의 생각이 섞여버려서 이게 나의 감정인지 상대의 감정인지 혼동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 너무 헷갈리고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나하고도 접촉을 못하게 되고 내가 상대하고도 접촉을 못하게 되고 내가 맥락과 상황에 맞지 않는 여러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접촉경계 혼란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 한번 그런 경험이 어떤 때 일어나는지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는 그런 억울함이 주로 떠올라와 있어서 좀 맥락과 상황에 다르게 억울하다라고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 정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상대방은 아무 말도 그냥 안 하고 있었을 뿐인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쌤이 경험하는 그런 불안들이 사실은 타인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경험하는 감정들을 내가 지금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투사의 대표적인 예예요. 내가 가진 감정을 상대방이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투사이거든요. 그렇죠. 내 안에서 생긴 감정을 사실은 그렇게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투사가 자주 일어나면 관계에서 불필요한 그 오해와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 투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감정이 생겨요. 불안하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두려움과 같은 그런 감정이 생기고, 두 번째, 인정하기 어려워져요. 감정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상대에게 그 내 감정을 돌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걸 거야 라는 식으로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거야
라는 식으로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돌려버리는 패턴이 반복되죠. 뭐 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상사가 아무 반응이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했나? 저 사람이 내 발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상사는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정쌤이 혼자 그렇게 내가 주로 느끼던 감정들을 경험하고 상대가 그렇게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 감정이, 그러니까 상사의 표정이 내 불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사의 표정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상대의 행동을 과장되게 판단하게 되고 해석할 가능성이 커져요. 자, 그러면 접촉 경계 혼란이 무엇인지 정쌤이 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주세요. 접촉 경계 혼란이란 나와 타인의 감정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접촉 경계 혼란 중 투사는 내 감정을 상대가 느끼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가 일어나는 과정은 감정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내 감정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투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투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좀 그 방법들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네, 투사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상대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쵸.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좀 알아차리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들을 많이 오해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뭐 싫어하는구나, 뭐 그렇게 해석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점검할 때 유용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두 번째, 이 감정을 이전에도 반복해서 경험을 했는가? 세 번째, 이 감정을 상대가 아니라 내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면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정쌤, 최근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경험 혹시 있으세요? 많죠. 근데 특히 얼마 전에 친구에게 밥을 먹자고 먼저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다음에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평소보다 아주 좀 많이 차갑게 느껴졌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그 정쌤이 느꼈던 그 차가운 느낌, 그 느낌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지금 내가 잘못했나? 얘가 왜 갑자기 안 만난다고 하지? 하고 불안해지는 감정이에요. 그런 먼저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불안을 경험하셨네요. 네. 그런 비슷한 경험, 과거의 그런 감정들을 자주 느끼셨었나요? 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었는데 그때 감정이 똑같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 지금 정쌤이 경험하는 그 불안한 감정이 실제 지금 그 친구와 경험하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감정일까요?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과거의 감정에 몰입돼 있어서 과해서 오해석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실제 친구와의 관계가 정말 불안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경험하는 그 불안이 조금 더 확대돼서 경험하고 계시네요. 그럴 때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직접 친구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진짜 어려워요, 선생님. 정쌤, 이게 아마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우리 정쌤 교실님들도 어려울 거예요. 그걸 못해서 사실 쌓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내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내가 불안한데 당연히 얘기하기 어렵죠. 네. 그러면 좀 이렇게 꼭 그 상대한테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네. 좀 더 내가 표현하기 쉬운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연인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대상한테 먼저 좀 내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느끼는 것을 먼저 살짝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실습을 했으니까 정쌤에게 제가 그때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직접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돼. 좀 어려운. 너 지금 거리 두는 거야? 정말 그 마음이거든요. 너 내가 밥 먹자고 했는데 지금 거리 두는 거야? 지금 말씀하시면서 혹시 어떤 게 경험되시나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네, 하는 마음이 드네요. 내가 왜 얘가 거리 둔다고 생각을 했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쵸. 상대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거리를 두고 있었네요. 네, 그렇네요. 그게 나에게서 온 마음이었네요. 그러면 상대는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쟤가 나를 싫어하나? 나는 쟤한테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쟤가 나를 좀 멀리하고 있구나.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맥락이 안 맞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좀 상대는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죠. 네, 맞아요. 아주 경험을 생생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어려울 텐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라고 바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너 요즘 바쁜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걱정됐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쵸. 우리는 그럴 때 보통 내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야, 너 너무 차가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내가 상대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고 내가 너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너 차가워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는 참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내 마음,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어 라는 것은 전달되지 않죠. 그 진솔하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방법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두 번째, 이 감정이 정말 현실적인 감정일까를 스스로 생각해보기. 세 번째, 과거의 감정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투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정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내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 직접 상대한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오해를 만들지 않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현재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거에 느꼈던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투사라는 심리적 과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연습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오늘 배운 핵심 개념들은 첫 번째, 미해결 과제예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게 미해결 과제이고요. 두 번째, 접촉 경계 혼란이에요. 감정을 왜곡해서 경험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투사. 내 감정을 상대의 감정으로 착각하는 거이고요. 네 번째, 투사를 줄이는 방법. 감정을 점검하고 그리고 상대한테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투사를 많이 할수록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고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됐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점검하고 상대에게 직접 확인하는 연습을 하면 오해를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작은 연습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동안 내가 느낀 감정을 기록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투사가 의심될 때 상대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에요.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자주 투사를 경험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오늘 하루 동안 반복해서 떠오르는 감정을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감정이 정말 현재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점검해 보세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룰 주제로 반영할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접촉 경계 혼란 중 또 다른 개념인 내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맞아요. 우리는 종종 부모님, 사회,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곤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참아야 돼, 실패하면 안 돼, 그런 생각들이 진짜 내가 원해서 갖게 된 생각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배운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사된 감정을 점검하고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 중에서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